아니 그 당신 밤에 노는 것도 공개하시면서 왜 재판을 공개 안 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꼼짝 못 하거든. 술 마시는 것도 공개하시면서 왜 이 재판은 공개 안 합니까? 뭐 그냥 움찔움찔하지. 다음부터 촬영도 허가해. 아이고. 살아있는 유관순 누나를 모신 이유부터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풀려난 것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진짜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네. 이거 지기현이가 결정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나게 중요한 내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진짜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지기현이가 결정한 일입니다. 예. 어제 비공개 재판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김용현, 노상원 등의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 열린 것도 솔직히 몰랐지. 네네. 비공개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잘 몰라요. 예. 근데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기현이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다 나가. 그냥 너네 다 나가. 다 나가 한 거야. 그때 재판정에 앉아 있던 네. 한 여성이 나는 이거 동의 못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와 기백으로. 기백으로 와. 이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이지현이다. 다시 한번 박수. 당시 상황을 좀 저희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와 대단해. 소리를 치지는 못했고요. 일단 뭐 비공개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단체들 계속 문제 제기해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비공개가 되니까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디데이를 좀 잡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뭐 참여연대도 갔고 민변 그리고 군인권센터 이렇게 세 단체가 방청을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비공개한다면 현장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 의견서를 준비를 미리 했고 네. 세 단체의 이름으로 써서 이걸 그 자리에서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정도의 문제 의식인지를 좀 재판장한테 직접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재판장 안에서는 의견서를 받아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법원의 그 경위 이제 이 질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해서 혹시 손 한번 들었다 바로 끌려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피고인 출석한 거 확인하고 또 정보사에서 오신 분 출석했냐 확인하고 그리고 비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바로 하셔서 예, 제가 손을 이제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끌려 나갔어요? 아니요, 안 끌려 나갔어요. 제가 번쩍 들고 네. 제가 그 이 내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고 활동했던 그 이름이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그런데요. 그 단체에서도 같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12월 그 14일 날 탄핵가 소추안 가결됐잖아요. 네. 네, 한번 이제 부결하고 가결되고 그 다음 날 저희가 12월 3일 날 내란이 나고 4일 날 고발을 했어요. 고소 고발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고발인으로 참여를 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고발인의 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 주요 피고인들의. 관계자였구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음. 가서 보니 나는 고발인이기도 했고 이 내란의 모든 피해자가 우리 국민 모두긴 한데 네. 그 가운데 나는 고발인이기도 하니 이 재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좀 전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직접 전달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길게 할 시간을 줬다는 거네요. 뭐 앞에 이제 뭐 이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 모두고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는 또 이 주요 피고인들의 고발인이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지속된 비공개 재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을 생각하고 가신 줄 알았더니 즉석에서 생각나셨던 거예요?
고발인이었다는 건 사실 앉아서 방청석에 앉아서 나 고발인이었지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저게 신의 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였네. 피해자는 네, 미리 준비는 못했어요. 생각을 피해자는 네. 진술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형사소송법상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피해자라고 밝혔는데 끌어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차단되는 거지. 그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차관을 잘했네. 차관을 이게 끌려 나갈까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발인이었다는 게 생각이 났고 네,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시니까 했죠. 뭐라고 네. 하던가요? 그 G기현이가 좀 난 몸짓- 룸사롱 다닌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러던가요? 아니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4시에 공채 몰리니까 지금 치고 들어오네 막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약간 멈칫했던 것 같고 거기서 멈칫. 네. 예, 멈칫하고 이제 뭐 주요 내용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의견서 들어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네. 뭐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오늘 의견서도 꼭 읽어봐라 저는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비공개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의혹이 자꾸 생기고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대화를 좀 많이 주고 받았나 보네요, 서로가. 한 몇 마디에 주고받았어요. 저는 주고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주고받았고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제가 바로 답변 안 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말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그 재판장 입장에서는 예, 답변 듣고 제가 이제 알았다 하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덧붙여서 되도록이면 여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까지 듣고 이 의견서 검토하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열어라는 취지로 저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퇴정을 했죠. 네.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비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23일부터요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일단 지기현 판사가 내놓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밝히기를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또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 그런데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 이게 검찰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김용현이라든가 이런 변호인단 쪽에서는 강력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했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웃겼는데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외부의 압력. 지기현 판사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르면 23일부터는 공개로 전환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여론을 좀 무서워한다니까. 그렇죠. 판사들도. 그날 우리 이지현 차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애초에 이 지기현 판사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법정에서 그렇게 위조할 고조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의견서도 다 받고 뭐 검토를 해서 뭐 군인권센터가 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증인신문 끝나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뭐 공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말이 많아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쫄아했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여론의 압박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그거는 진짜 군인들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 공개란 말이야. 군사법원도 다 공개하는데 니네가 왜 공개 안 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군사한 뭐 어쩌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요새 법원 하는 거 보면 마치 욕을 먹고 크는 나무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왜 공개 안 해? 그러니까 다음부터 해볼게요 이러지. 아니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출석할 때도 처음 하고 두 번째 재판은 지하 주차장 통해서 그렇지. 바로 법정으로 올라가게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막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렇지. 세 번째 재판부터는 야 그냥 지상으로 다녀. 어. 그러니까 꼭 욕을 먹어야 먹어야 정신을 해. 차려. 보면. 근데 개인적으로 시점은 참 묘합니다. 시점이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참여연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이 그 전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어제 갑자기 어. 지기현 판사가 태도를 바꿨을까? 네. 시점은 좀 묘하죠. 시점은 좀 묘하다. 네. 뭔 마저 하세요. 얘기할 거 있으면. 아니, 사무처장님 저기 들어가실 때 그 룸사롱 얘기 모르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예, 저희 모르고 모르고 갔죠? 갔어요. 나와서 시간. 나와서 이제 나온 네. 얘기죠. 예. 나와가지고 이걸로 얘기하는. 막
이랬겠지. 그럼 딱 해서 여기가 룸빵이냐 비공개하냐.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당신 밤에 노는 것도 공개하시면서 왜 재판을 공개 안 합니까? 이렇게 했으면 꼼짝 못 하거든. 술 마시는 것도 공개하시면서 왜 이 재판은 공개 안 합니까? 뭐 그냥 움찔움찔하지. 다음부터 촬영도 허가해. 이러면서. 아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강남으로 가게 되네요. 자 우리 또 유관순 누나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를 하고 네. 저 또 강남 전문가 또 나와 계시거든요. 네, 그 사진을 공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마음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 앞으로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단체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거고 23일 날 진짜 연하 안 연하 가서 볼 거고요. 아 네. 그런 활동들 진행될 거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이제 저희 준비해서 시작했는데 뭐가 요거 네, 뭐죠? 네. 요거 뭐냐면 직위원 재판부에 지금 서울지법에 전달할 건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즉각 재구속. 그렇지. 그럼요. 그다음에 내란 재판의 전면 공개. 그렇지.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서 다다음 주에 재판 다시 열릴 때 네.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은 원래 뭐 하시는 분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그 지금 계시는 이지연 그 선생님. 안경 아, 끼고 저요? 계신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뭐 왜 월- 이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아니 난 진짜 궁금해 그냥 개인적 호기심인데 예.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가 맞아요. 궁금해. 네,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했습니다. 아 참여연대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네, 참여연대에서 아. 오랫동안 활동한 그 활동가. 참여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무처장이에요? 아니요, 저 위로도 많으시고요. 뭐 아. 대표도 계시고요, 아, 집행위원장도 계시고요.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죠. 제일 실무 네. 책임. 아 네. 실무 책임자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맞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지연 사무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